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수학 영재 창의력 캠프 첫 번째 시간으로 자연수의 규칙 탐구와 등차 수열에 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자연수에도 여러 가지 규칙이 있고요. 그 규칙을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요. 이어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자연수의 규칙을 알아볼 건데요. 자연수의 규칙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이 자연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 2, 3, 4, 5, 6, 7, 8, 이 자연수란 무엇일까요? 자연수는 정의를 정확하게 보면 사물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물이라는 것은 사람이어도 되고요. 물건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대상, 존재하는 대상, 를 사물이라고 합니다. 사물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자연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몇 명일까요? 화면에 보이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이 되는 사물의 개수,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명일까요? 하면 6명 또는 자연수로 쓴다면 6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자연수인 거예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6이라고 써 있는 수는 꼭 이렇게 사람의 수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 공이 6개 있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버스가 6대, 일반적인 차량이 6대 이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를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몇 명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0명이라고 답변을 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 0명이 맞을까요? 0명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0을 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사람이 없다가 맞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수를 아까 사물의 수를 셀 수 있는 수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때요? 셀 수 있는 대상이 없다가 맞죠. 그죠? 아무도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0이 자연수가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설명할 수 있는지요? 0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 0이 자연수가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답변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한번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은 자연수는 존재하는 사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수의 정의가 사물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수였잖아요. 이 사물이라는 것은 일단은 존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사물이 아니죠. 자연수는 존재하는 사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0은 자연수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면 매우 우수한 답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자연수의 분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분류라는 말은 좀 어렵죠. 근데 분류라는 것은 뭐 나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 분류란 수학적 의미로다가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나누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분류란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나누는 것. 이것을 분류라고 하는데요. 자연수도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대표적으로 자연수의 분류에는 짝수와 홀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자연수 1, 2, 3, 4, 6, 7, 8 이렇게 쭉 이어서 있다고 했을 때 이 모든 자연수는 짝수이거나 홀수예요. 짝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 4, 6, 8 이렇게 나가고요. 홀수는 1, 3, 5, 7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떤 자연수가 있으면 그 자연수는 짝수이거나 홀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짝수이거나 홀수 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수의 분류라고 해요. 그러면 자연수는 짝수와 홀수만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짝수와 홀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세요. 사실은 이런 잠깐의 질문,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여러분에게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대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창의력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자연수의 분류, 두 번째 예를 들면 짝수와 홀수 이외에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분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자연수 1부터 모든 자연수들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주어집니다.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나머지가 1인 수들이 있어요. 1, 4, 7 이런 수들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인 수가 있어요. 2, 5, 8 이런 수들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들입니다. 그리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 즉 3의 배수들이 있어요. 모든 자연수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2이거나 0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속하지 않는 자연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3으로 나눈 나머지로 자연수를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이겠죠. 4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할 수 있고 5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할 수 있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수로 나눈 나머지로 자연수를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를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이번엔 자연수의 표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표현한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수학에서의 표현은 정의가 약간 달라요. 표현이라는 것은 자연수, 어떤 대상이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없는 것은 수학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규칙을 논리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표현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먼저 어떤 대상의 규칙을 찾고요. 그 규칙을 논리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표현한다 또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연수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연수의 표현, 방금 전에 우리가 자연수의 분류에서 짝수와 홀수로 분류했잖아요. 그죠? 1부터 1, 2, 3, 4, 6, 7, 8 쭉 이어지는 자연수가 있는데 이 자연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짝수는 2, 4, 6, 8, 홀수는 1, 3, 5, 7 이렇게 나가는데 이 짝수와 홀수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짝수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홀수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관찰하고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그 규칙을 또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짝수는 2의 배수예요. 2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어요. 2는 2 곱하기 1이고 4는 2 곱하기 2, 6은 2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홀수는 2의 배수에서 1을 뺀 수예요.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수는 2 곱하기 1 빼기 1이고요. 3이라는 수는 2 곱하기 2 빼기 1이고요. 5라는 수는 2 곱하기 3 빼기 1이죠. 이것처럼 자연수의 표현, 즉 짝수와 홀수의 규칙을 찾고 그 규칙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서 n은 자연수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수는 넘버잖아요. 영어로 넘버의 머리 글자 n을 따서 자연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3으로 나눈 나머지 수들 아까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모든 자연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나 2이거나 0이거나로 표현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 1, 4, 7 그리고 나머지가 2인 수들 2, 6, 8 나머지가 0인 수들 3, 6, 9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떤 규칙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찾고 그 규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럴 때는 동영상을 잠시 멈춤을 하고 먼저 여러분이 찾은 규칙을 먼저 적어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이어보면 여러분의 창의력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3n-2 꼴이에요. 그러니까 1에다가 n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3 곱하기 1 빼기 2 하면 1이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2 빼기 1, 2 하면 4가 되겠고요. 3 곱하기 3 빼기 2 하면 7이 되잖아요. 1, 4, 7 그죠?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들은 3n-1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n에다가 마찬가지로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면 3 곱하기 1 빼기 1은 2가 되죠. 3 곱하기 2 빼기 1은 얼마예요? 5가 되겠죠? 그죠? 3 곱하기 3 빼기 1은 8이 됩니다. 그리고 3의 배수들은 아까 2의 배수가 2n으로 표현할 수 있듯이 3의 배수들은 3n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n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면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4 곱셈 기호는 숫자와 문자를 쓸 때 곱셈 기호는 이렇게 생략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물론 등차 수열이란 용어 자체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건데 용어만 어렵지 일단 자연수도 등차 수열이에요. 수열 규칙을 다룰 때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아요. 등차는 차가 일정하다는 뜻이고요. 수열은 자연수처럼 수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 개의 수들, 규칙이 있는 수들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차가 일정한 수들이란 뜻이에요. 등차 수열의 정의 다시 한번요. 연속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 연속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는 규칙이 있는 수들을 등차 수열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새로운 용어 나왔을 때는 꼭 노트에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등차 수열이란 연속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인데 원래 차의 의미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뒤에 있는 항에서 아래에 있는 항을 뺀다. 뒤에 있는 수에서 앞에 있는 수를 뺀다. 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등차 수열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바로 자연수는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왜 등차 수열일까? 아까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연속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2 빼기 1, 1이죠. 3 빼기 2, 1이네요. 4 빼기 3, 1이고요. 5 빼기 4, 계속 1이에요. 연속하는 두 항의 차가 같죠. 1로 같죠. 그러면 이 자연수는 대표적인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란 말은 어려운데 자연수 하니까 쉽죠. 그죠? 사실은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하면 어려운 문제라고 떠올리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수학은 굉장히 재밌고 쉬워요. 자연수의 n번째 항은 얼마일까요?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3, 네 번째 항은 4예요. 그러면 100번째 항은 100이 되겠고 1000번째 항은 1000이 되겠고 n번째 항은 n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n번째 항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나중에는 얘를 일반항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할 건데 지금은 그냥 n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짝수를 볼까요? 짝수 2, 4, 6, 8, 10으로 쭉 이어지는데 물론 연속한 두 항의 차가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등차 수열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4 빼기 2, 6 빼기 4, 8 빼기 6, 10 빼기 8 어때요? 모두 2죠? 2로 같죠? 연속하는 두 항의 차가 2로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짝수는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짝수의 n번째 항은 얼마일까요?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4, 세 번째 항이 3, 네 번째 항이 8, 다섯 번째 항이 10 이렇게 하니까 규칙을 찾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수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요. 자, 방금 전에 2, 4, 6, 8, 10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규칙을 찾을 때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로 표현하니까 어때요? 첫 번째 항은 2 곱하기 1,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2, 세 번째 항은 2 곱하기 3, 네 번째 항은 2 곱하기 4죠. 그럼 n번째 항은 100번째 항은 2 곱하기 100, 1000번째 항은 2 곱하기 1000, n번째 항은 2 곱하기 n, 즉 2n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 비율을 생략해요. 자, 홀수를 볼까요? 2, 1, 3, 5, 7, 9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홀수인데요. 홀수도 등차 수열이 맞나요? 3 빼기 1, 5 빼기 3, 7 빼기 5, 9 빼기 7 모두 2네요. 연속하는 더하기 차가 2로 모두 같네요. 등차 수열이 맞습니다. 그러면 n번째 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짝수에 설명해 드렸듯이 1, 3, 5, 7, 9 이렇게 수를 표현하게 되면 n번째 항을 찾기 위한 규칙을 발견하기 어렵죠. 얘를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2 곱하기 1 빼기 1 1이죠. 2 곱하기 2 빼기 1 어때요? 3이죠. 2 곱하기 3 빼기 1 5죠. 2 곱하기 4 빼기 1 7이고요. 2 곱하기 5 빼기 1 9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첫 번째 항 1, 2 곱하기 1 빼기 1, 두 번째 항 2죠. 2 곱하기 2 빼기 1, 세 번째 항 2 곱하기 3 빼기 1, 네 번째 항 2 곱하기 4 빼기 1, 다섯 번째 항 2 곱하기 5 빼기 1이니까 100번째 항은 2 곱하기 100 빼기 1이 되겠죠. 쉽죠? 1000번째 항은 2 곱하기 1000 빼기 1이죠. 그러면 n번째 항은 요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2 곱하기 n 빼기 1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n번째 항은. 그죠? 여기 1, 2, 3, 4, 5 차례대로 나가니까 n번째 항은 n이 되겠죠. 2 곱하기 n 빼기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도 표현할 수 있겠죠. 3의 배수는 3, 6, 9, 12 근데 n번째 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거를 이렇게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3 곱하기 4로 표현하니까 어때요? 첫 번째 항 3 곱하기 1, 두 번째 항 3 곱하기 2, 세 번째 항 3 곱하기 3, 네 번째 항 3 곱하기 4로 표현하니까 100번째 항은 3 곱하기 100, 1000번째 항은 3 곱하기 1000, n번째 항은 3 곱하기 n, 즉 3n이 됩니다. 표현에 따라서 어때요? 규칙을 찾는 것이 굉장히 수월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3으로 나눈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1, 4, 7, 10, 13이라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수들이 쭉 나열되면 규칙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 4, 7, 10, 13을 잘 관찰한 다음에 다르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 n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3, 가로 열고 1 빼기 1, 가로 닫고 플러스 1. 좀 복잡해 보이지만, 왜냐면 첫 번째 항에 2를 집어넣고, 두 번째 항에 2를 집어넣고, 세 번째 항에 3을 집어넣고, 이렇게, 차례대로 자연수를 대입하기 위해서 수를 약간 표현을 달리 해본 거예요.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네 번째 항은 4 마이너스 1 플러스 1. 다섯 번째 항은 3 곱하기 5-1 플러스 1 이렇게 편안히 읽었대요.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3, 네 번째 항 4, 다섯 번째 항 5. 이런 규칙이 있죠. 100번째 항은 여기 이 자리에다 100을 대입하고 1000번째 항은 1000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n번째 항은 3, 가로 열고 n-1, 가로 닫고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3으로 나눠서 2가 남는 수도 한번 볼까요? 2, 5, 8, 11, 14라는 수들이 있습니다. 자, 규칙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과연 n번째 항을 찾는 것이 쉬워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3, 1-1 플러스 2. 이번에는 아까 나머지가 1이었는데 나머지가 2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3, 2-1 플러스 2. 3, 3-1 플러스 2. 4, 4-1 플러스 2. 3, 5-1 플러스 2로 표현하니까 어때요?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3, 네 번째 항 4, 다섯 번째 항 5니까 100번째 항은 100을 대입하고 천 번째 항은 1000을 대입하죠? 그러니까 n번째 항은 이 자리에다가 n을 대입해서 3, 가로 열고 n-1 가로 닫고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수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수에 대한 감각은 일단 규칙을 찾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 규칙을 표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이런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등차 수열 문제인데요. 다음 수열의 n번째 항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항은 3, 그러니까 맨 처음에 3이 나오고요. 인접한 두 항의 자가 모두 5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수열은 과연 어떻게 n번째 항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영상을 멈춤을 하고요. 한번 먼저 노트에다가 n번째 항을 한번 먼저 찾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 문제를 일단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창의력이 길러져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주기 바랍니다. 선생님 계속 설명을 할게요. 일단 계속 5를 더하면 되잖아요. 3 더하기 5, 3 더하기 5 더하기 5, 3 더하기 5 더하기 5 이렇게 5를 3번, 다음에 5를 4번 더하겠죠? 이런 수열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규칙을 찾을 수 있냐면 5를 한 번 더하고 두 번 더하고 4번 더하고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더해지는 개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3 더하기 5. 여기는 1 곱하기 5가 생략된 겁니다. 3 더하기 2 곱하기 5, 3 더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죠. 첫 번째 항은 3 더하기 0 곱하기 5, 두 번째 항은 3 더하기 1 곱하기 5, 세 번째 항은 3 더하기 2 곱하기 5, 네 번째 항은 3 더하기 3 곱하기 5라고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에 각 항에서 n을 빼면 되잖아요. 그죠? n을 빼면 되겠죠? n번째 항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3 더하기, 그렇죠. 0 곱하기 5. 첫 번째 항은 0. 두 번째 항은 3 더하기 1 곱하기 5. 두 번째 항 1대1. 세 번째 항은, 이게 세 번째 항인데 하나 적죠 2. 네 번째 항 하나 적죠 3. 그러니까 n번째 항은 하나 적은 n-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n-1 곱하기 5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마지막 문제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도전 문제로 여러분이 풀어보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수학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질문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